이 환자, 신분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다가와 환자의 지갑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2세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이 환자의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직원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반인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특수 약물 성분들, 그리고 극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흔적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평범한 훈련병이었습니다. 2014년 3월 경기도 모 육군 훈련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5km 행군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그저 몸이 약한 신병 중 하나였죠. 박진우 22세. 키 175의 마른 체구의 그는 입대 전부터 체력이 약해 걱정이 많았던 훈련병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박진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진우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그는 운동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체력만큼은 또래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입대 전 신체 검사에서도 4급 판정을 받을 뻔했지만 간신히 현역 판정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훈련 시작 3주차 박진우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유독 힘들어했습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점호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에 몸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대장인 김상사는 박진우를 따로 불러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우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 점점 몸이 적응될 거야. 하지만 박진우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박진우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늦게 일어났고 3명과 정리정돈을 마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훈련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박진우는 며칠 전부터 입맛이 없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입대 전보다 5kg 정도 빠진 상태였죠. 행군이 시작되고 1km 정도 지났을 때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함께 걷고 있던 같은 분대 훈련병 이현수가 박진우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km 지점을 통과할 무렵 박진우의 걸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가던 훈련병들과의 거리도 점점 벌어졌죠. 김상사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괜찮나? 힘들면 말해. 하지만 박진우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동기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3k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박진우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박진우는 치아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탈수 증상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4km 지점을 지나던 순간 박진우의 몸이 앞으로 휘청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박진우. 이현수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박진우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도 매우 얕아져 있었죠. 김상사가 급히 달려와 박진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박진우, 정신 차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해보니 매우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김상사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부. 3중대입니다. 훈련병 응급환자 발생. 즉시 의무대 출동 요청합니다. 무전을 받은 훈련소 의무대에서는 즉시 응급팀이 출동했습니다. 의무병과 군의관이 앰뷸런스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죠. 약 10분 후 의무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군의관인 이대위가 박진우의 상태를 신속히 점검했습니다.
의식 없음, 맥박 약함, 호흡 얕음. 즉시 병원 이송 필요. 박진우는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에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진우의 지갑에서 신분증이 떨어졌는데 이현수가 주워서 함께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동기입니다. 김 상사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차로 약 20분 거리였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의무병은 박진우의 생체 신호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불안정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무병이 운전병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진우는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의학과 김 교수가 직접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식을 잃었나요? 약 30분 전입니다. 행군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김 상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혈액 검사와 심전도,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박진우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 일반적인 신분증 외에도 여러 장의 카드와 서류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직원증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깜짝 놀라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 신분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김 교수도 직원증을 보고 놀랐습니다. 22세의 나이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 봐야겠어. 김 교수는 즉시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한편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진우의 혈액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성분들이 검출되었습니다. 특수한 약물 성분과 함께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나타내는 수치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근육과 신경계에서 발견된 특이한 반응들이었습니다. 마치 극한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치들이었죠. 김 교수는 의문을 품고 더 정밀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MRI와 추가적인 혈액 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우의 뇌에서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마치 최면이나 세뇌와 같은 정신적 압박을 받은 흔적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병원에 정체불명의 남성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들은 간호사에게 박진우의 상태를 문의했습니다. 박진우 씨 어디 계신가요? 저희는 그분의 직장 동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동료라기보다는 마치 요원과 같은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진우의 신분증과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인물들까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병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병원장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정장을 입은 2 남성 중 한 명이 김 교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역시 국가정보원 소속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국정원 직원인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 같은데.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특수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신병훈련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박진우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조금씩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훈련 중에 쓰러지셔서 이송되었어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박진우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며칠간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훈련소. 맞다, 저는 훈련병이었죠. 그런데 왜 기억이 잘 안 나죠?
박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이제 괜찮다. 임무는 끝났어. 그 순간 박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장면을 보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리고 22세의 나이에 국정원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김 교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우리 기관의 특수요원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실제로는 3년 전부터 특별훈련을 받아온 엘리트 요원이죠. 이번 훈련소 잠입은 내부 보안 점검을 위한 비밀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쓰러진 건가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몸을 약하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거든요. 그것이 누적되어 결국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도 될까요? 하지만 김 교수는 만류했습니다. 아직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최소 하루는 입원 관찰해야 해요. 국정원 요원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때 훈련소에서 김 상사와 이현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진우야, 괜찮나? 정말 놀랐다. 이현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동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그들을 관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김 상사는 박진우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진우야, 몸이 약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교관들도 다 이해할 거야. 박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은 김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곧 의병 전역 처리될 예정입니다.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김 상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쉽긴 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지. 진우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박진우는 그제야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고 자신은 그들을 이용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무의 특성상 절대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에는 박진우와 국정원 요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원은 박진우에게 임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어땠어? 훈련소 내부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 박진우는 지난 3주간의 관찰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교관들의 훈련 방식, 병영 내 분위기, 보안 시스템의 허점 등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인가? 이번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 일반 훈련병들과 교관들이 정말 순수하게 국가와 동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찰 대상이었는데 점점 진짜 동료같이 느껴졌어요. 국정원 요원은 박진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야. 훈련소의 순수성과 건전성 말이지. 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이 훈련소가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럼 제 임무는 성공한 건가요? 물론이지. 너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 아무도 내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잖아.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우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김 교수는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가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진우야, 오늘 퇴원한다며?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훈련소에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박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른 훈련병들과 달리 너무 관찰을 자세히 하고 있더라고. 마치 뭔가를 조사하는 것처럼 말이야. 박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어. 알아, 농담이야. 근데 정말 신기했어. 몸은 약한데 정신력은 대단하더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군대 다녀온 형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진짜 군대는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더라고. 내가 그걸 보여준 것 같아. 비록 몸이 안 따라줘서 전역하게 되었지만 정신만큼은 진짜 군인이었어. 박진우는 이현수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속이고 있는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 현수야. 너희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있어서 더 힘낼 수 있었거든. 퇴원하는 길에 김상사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진우야, 비록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군인 정신을 보여줬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라. 박진우는 김상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상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훈련소를 떠나는 차 안에서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주 동안 생활했던 훈련소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진짜 동료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임무 준비에 들어가야 해. 2주 후에 새로운 미션이 있어. 하지만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나? 선배님. 박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이번 임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순수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들은 저를 진짜 동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요원은 박진우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수집한 정보들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도 박진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충분히 고민해봐. 하지만 너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마. 며칠 후 박진우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을 찾아가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현장 임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사무직이나 분석 업무로 전환해 주세요. 상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번 임무는 완벽하게 성공했잖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임무는 성공시켰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박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느낀 그 감정이야말로 너를 더 훌륭한 요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인간적인 감정을 잃지 않는 요원이 진짜 좋은 요원이야. 결국 박진우는 현장 임무에서 물러나 국정원 본부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군 보안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었죠. 이 일은 박진우에게 잘 맞았습니다. 직접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1년 후 박진우는 우연히 이현수를 만났습니다. 이현수는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현수는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 그때 정말 걱정했었어. 박진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이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지금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때 너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 근데 지금 어디서 일해?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야. 그냥 평범한 사무직. 이현수는 진우의 안색이 훨씬 좋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역시 군대가 내게는 너무 힘들었나 봐.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현수는 군대에서의 추억들을 이야기했고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있잖아, 그때 내가 쓰러진 후에 훈련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이현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교관들이 훈련병들 건강관리에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 내일이 계기가 된 것 같아. 사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많아. 박진우는 이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쓰러짐이 실제로 훈련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었죠. 헤어지기 전 이현수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때 너는 정말 대단했어. 몸이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잖아. 그 정신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현수는 아직도 자신을 순수한 훈련병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오랜만에 훈련소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순수함과 동료애는 진짜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업무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 보안 시스템 개선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고 이것들이 실제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잠입 수사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박진우가 제안한 훈련병 건강관리 시스템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훈련병들의 체력과 정신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체적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훈련 중 응급 상황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박진우는 상관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개발한 시스템들이 워낙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업무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정체를 숨기고 잠입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점검하는 거야. 훈련소 측에서도 이미 협조하기로 했고. 상관의 말에 박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라면 누구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박진우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그 훈련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보안점검팀의 일원으로 공식 방문하는 것이었죠. 훈련소 지휘부에서는 박진우 일행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박진우 주임입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소개하자 훈련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우. 혹시 3년 전에 여기서 훈련받다가 의병 전역하신 그분 맞습니까? 박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훈련소장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훈련소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더욱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 훈련소가 더 좋아졌어요. 훈련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박진우님이 쓰러진 일을 계기로 훈련병 건강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거든요. 그 결과 지난 3년간 응급 상황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박진우는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훈련소 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 시스템이 누가 설계한 건지 아십니까? 훈련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제공해준 훈련병 건강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혹시 박진우님이 관련되어 있으신 건 아닌가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설계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훈련소장은 놀라며 박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박진우님이 우리 훈련소의 은인이시네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만든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실용적이었구나. 박진우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점검을 진행하면서 박진우는 훈련소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리한 훈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관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훈련병들을 관찰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서 훈련소장이 박진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진우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현재 훈련받고 있는 신병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훈련받으셨던 선배로서, 그리고 현재 국가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말이죠. 박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훈련병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는 강당에 모인 훈련병들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자신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 전 이곳에서 훈련받았던 박진우입니다. 현재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처지였던 선배가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니 신기했던 것입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훈련 중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동료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박진우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겠지만 이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 말이 끝나자 훈련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훈련병이 박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몸이 약해서 훈련 따라가기 힘든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박진우는 그 훈련병을 보며 3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선배님처럼 저도 나중에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 훈련병의 순수한 질문에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의 경험이 모두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예요. 박진우는 진심으로 그 훈련병을 응원했습니다. 훈련소를 떠나는 길에 박진우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컸지만 이번에는 뿌듯함과 보람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때? 다시 와보니까 기분이 어떠야?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올 거야? 네, 기꺼이요. 그날 밤 박진우는 오랫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훈련소에서의 경험, 그 이후의 고민들, 그리고 오늘 다시 느낀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 박진우는 정기적으로 여러 훈련소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담은 훈련병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훈련소 지휘부에서도 매우 환영했습니다. 박진우 자신도 이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는 우연히 김상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상사는 이제 원사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박진우, 정말 오랜만이다. 김상사는 박진우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원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김원사의 말에 박진우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기뻐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원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이었어.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러워? 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특히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가 가장 기뻐요. 김원사는 박진우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그때 힘들었던 경험이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박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현재 박진우는 국정원에서 군 보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개선된 시스템들은 전국의 군 부대에서 활용되고 있고 많은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진우 자신이 이 일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 훈련소에서 쓰러졌던 그 순간이 박진우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임무 수행 중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감정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박진우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움,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진우의 이야기는 이제 국정원 내에서 신입 요원들의 교육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후배 요원들이 박진우의 경험담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진우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장 임무는 그만두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훈련소에서 쓰러진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운명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